안녕하세요.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전북 실버방송 아나운서 소성입니다. 올여름 진짜 대단하죠? 심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몰려와 힘든 날들인데요. 어르신들 건강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노인들의 피부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노력으로 노년기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으로 아름다운 노년 시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피부 관리도 필수죠. 자세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 박재훈 원장님을 만나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잠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2025년도에 65세 이상 그 인구가 전 국민의 25%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다양한 질환들도 많은데 피부과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또 문의도 주시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 오시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또 우리 공단, 국민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가려움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각종 감염성 질환들, 대상포진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암들, 우리 피부암도 되게 큰 몫을 하게 되는데, 피부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탈모부터 시작해서 잡티, 검버섯, 또 뭐 주름, 이런 미용적인 것까지 굉장히 관심들 많고, 또 병원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가 이제 크게 노화가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는 우리가 몸 안쪽에서 볼 때하고 얼굴에 볼 때하고 노화가 좀 틀리게 보이거든요. 몸 안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노화의 정도가 좀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인성 노화라고 그래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 또 얼굴 쪽에 보면 굵은 주름도 생기고 검버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 외인성. 그야말로 이제 뭐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열화상 뭐 여러 가지 그 손상들이,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 손상들이 주어지는 그 각종 원인들이, 이게 우리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피부의 우리 보호막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망가뜨리게 되다 보면은 피부 자체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못 있게 되고, 건물하고 똑같아요. 이제 벽돌과 시멘트가 있는데 수명이 갈수록 이게 좀 약해지잖아요. 부서지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우리가 발라주는 그 물질을 우리가 피부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멘트 성분이. 그게 이제 뭐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호도 안 되고, 이제 외적인 보호도 안 되고, 내적인 것도 안 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피부도 이제 수분이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콜라겐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못하기 때문에 피부도 푸석거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각종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피부 증상도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보호막이 망가졌기 때문에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습이라고 하게 되면 되게 뭐 물을 바르면 되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보습에 대한 부분은, 자외선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가 여러 가지로 요즘 나온 것들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이 자외선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색소를 만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주름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봤는데, 심지어는 이게 자외선하고 또 보습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이 우리가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들, 자외선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가 요즘 같은 아주 일교량이 많아질 때 밖에 나게 되면 각종 그 스트레스 물질,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분비가 많이 되고, 또 이제 거기와 함께 도파민이라고 하는 성분들도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뇌 세포에 우리가 이제 그 신경도 감소시키게 되고,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부분들이 외적인 부분까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그런 치매부터 시작해서 이런까지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보습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금방 제가 건물의 비유를 했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시멘트 성분이 뭐냐면은 세라마이드라든가 뭐 글리세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성분을 잘 표시해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그렇고 이게 기능성으로 우리가 이제 의료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보습력의 차이입니다. 인체의 기능에 따르면서도 이게 보습제를 발랐을 때 얼마가 지속돼서 얼마큼 예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루로 나눴을 때 어떻게 저녁에 바르고 잤을 때 얼마를 지속시키고 이걸 또 다른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능성으로 소위 MD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외선이라는 것은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자외선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보게 되면 이 자외선 차단제가 있잖아요. 차단제를 갖다가 발랐을 때 우리가 얼마큼 화상을 입지 않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걸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우리가 자외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A하고 자외선 B가 있는데 자외선 A는 뭘 일으키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상도 일으키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자외선 B는 그야말로 뭐 피부암도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만 쓰게 되면 자외선 차단지가 높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서 자외선 차단지가 뭐 1, 2, 3, 4 쫙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 외를 고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지 수도 있지만 자외선 B에 대해 차단 지수가 있는데 그게 PA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PA 수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치가 높은 것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선크림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고 이렇게 고르셔서 가지고 꼭 그 아침에 나갈 때 바르고 또는 이제 보습제 같은 경우 저녁에 또 샤워하고 난 뒤에 3분 이내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탄력성이 저하된 노화 피부는 주름을 형성하고 면역성 또한 저하시킵니다.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피부 미용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건강한 피부로 멋진 노후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실버방송이었습니다.